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재무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어디 근처도 못 가게 틀려버려서 오늘 점심 탕수육 먹었죠. 기준금리 내기했죠? 네, 기준금리 내기인데 근처도 못 갔어요. 토론이 좀 많을 것이고 논쟁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전원일치 판정으로 0.25%. 뭐 내기를 해서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탕수육 좀 사드리고 싶은데 네, 뭐 기회가 없네요.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하기만 하면 틀리네.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팀끼리 다 같이 가가지고 좀 크게 쏘셨죠? 네, 그래도 기분 좋았습니다. 뭐. 네. 오늘 뭐 회복한 게 얼마인데. 네. 탕수육값 뭐 훨씬 이상. 그거 뭐 되겠습니까 뭐. 네.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 뭐 기분 좋은 날이었고요. 오늘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까는 안 그랬는데 코스닥만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도 장후로 갈수록 좀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코스닥도 1.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아웃퍼폼도 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오른 종목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네. 분위기가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코스닥이 이렇게 더 좋았으니까 네, 좋을 수 있죠. 네. 오늘 외국인은 조금 샀습니다. 1270억 정도. 요 정도 규모로 뭐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네.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파는 날은 떨어지고 반복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악재가 없으면 사는 거고 악재가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파는 쪽으로 좀 나오고 그러니까는 연속적인 장기 투자자의 매수는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연기금의 이동이 좀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네, 오늘은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대만도 일본도 1% 내외로 올랐고 홍콩도 오늘은 한 0.5% 좀 오르고 있네요. 네. 상해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서 그런지 국채금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 10년물이 14bp 이상 떨어져서 3.64%, 한국 3년물은 16bp 정도 떨어져서 3.7% 정도 거래 중입니다. 뭐 여전히 뭐 10년물이 3년물보다 조금 낮네요. 네. 역전은 아직 계속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대림 포장, 뭐 대형 포장 이런 종목이 한 두 자릿수 상승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일회용 봉투 뭐 판매 금지한다. 네네. 이제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잘 안 주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하루 만에 시행이 되더라고요. 네,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뭐 벌금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종이주들이 뭐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고요. 증권보험주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네. 키움증권이 6% 올랐습니다. 메리츠 4%, 미래에셋 3% 정도 올랐고 보험 섹터도 메리츠화재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이거 뭐 결국 RP 매입 여기까지 해주기로 했죠. ABCP죠. 이쪽은. 네, ABCP 매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화재도 요즘 뭐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5% 정도 올랐고요. 서비스 업종도 오늘 1.8% 정도 올랐는데 이 안에 CGV가 오늘 10% 이상 올랐습니다. CGV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도 7% 오늘 극장주가 좋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철강금속, 고려화양과 동국제강이 6%대, 3%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 운수창고 업종 어저께는 해운주가 좀 좋았잖아요. HMM이 이제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랬는데 네. 뭐 산업은행 측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오늘은 HMM이 2% 정도 하락하면서 어제 많이 올랐던 흥하해운도 3% 정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올렸는데요.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좀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인플레가 좀 완화 기조를 보이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좀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아직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25bp 인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1년 8월 달부터 0.5에서 0.75로 막 올리기 시작을 해서 한 9번째 지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요. 미국보다 빨리 올려서 지금 와서 보면 참 다행하게 그때 초반에 참 잘했다 한국은행이. 예, 그거는 볼 수 있는데 그때 조금 더 빨리 올렸던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빨랐으니까 잘한 거죠. 네. 네, 여전히 뭐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일 발행 예정인 A1 등급 전단체 금리를 보니까 7.4%의 발행 예정입니다. 네, 조금씩 계속 올라가면서 낮아지질 않고 있어요. 네. 특히나 오늘 금리 인상을 하면서 CMA 금리도 MMW는 뭐 3.8% 이상 주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저 언제 본 금리인지 진짜 와 우리 어렸을 때 2000년도에 고객 예탁금에 2% 정도 3% 정도의 이자를 줬거든요. 고객 예탁금에. 요즘 고객 예탁금 없잖아요 이자가. 근데 아주 조금 주죠. 네.
그러니까 와 그때 이후로 이렇게 이건 요즘은 뭐 CMA가 거의 예탁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처음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은 2.6%를 유지를 했지만 이 23년도 내년도 전망은 2.1에서 1.7%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네, 이렇게 2%를 미달을 했던 사례를 보면 1980년 오일 쇼크 직후에 마이너스 1.6이었고요. 외환위기 직후 98년도에 마이너스 5.1이었습니다. 이때 좀 사격이 컸네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 0.8% 성장을 했고 코로나 때 2020년도에 마이너스 0.7% 떨어졌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뭐 마이너스까지 간 건 아니지만 1.7%면 굉장히 성장률이 네. 평소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음흠. 물가 전망은 조금만 내렸네요. 5.2에서 올해 물가 전망을 5.1로 내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물가가 그렇게 많이 둔화되는 모습은 확인이 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최종 금리에 대한 생각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중에 3명은 3.5%를 주장을 하고 있고 2명은 3.75, 네. 나머지 1명은 3.25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제일 다수는 3.5에서 그 다음은 3.75 정도를 보고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컨센서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3.5에서 3.75 정도 보는 거. 예.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신증권 전망은 3.75로 해서 내년도 말까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1분기까지 올리고 금리 인하는 내년도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위원들의 생각도 좀 그 정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 반영되려면 6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갱신되려면. 그 지금 뭐 아무리 변동금리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어야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커질 것 같아서 부동산 시장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네, 뭐 이제는 이 고금리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를 할까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지금 리스크가 어디서 촉발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안정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쉽게 안정될 것 같지 않죠. 그러면 그 금리도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뭐 지금은 이제 신용 경색 부분이 이차원 총재 말처럼 너무 과하다. 지금 너무 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내려갈 거예요. 회사채 금리도 조금 내려가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고 그건 또 결국 인플레이션도 과거 어느 때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년간 2008년 이후 경험해봤던 뉴 노멀은 거의 끝난 것으로 그래서 다시 기존의 노말로 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이것도 좀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은데 미국 네. 시장 오른 거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보면 최종 금리 수준은 그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네, 금리 인상 속도를 뭐 조금 조절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태를 장기간 좀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신영증권에서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 23년도 6월 기준 선물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보는 확률이 38%. 네. 5.25에서 5.5%까지 보는 확률이 21% 정도. 이것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5.25 정도를 최고금리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의사록 발표 전날과 그 직후가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번 FOMC는 뭐 이거 알고 있었어. 예상하고 있었어. 뭐 이런 분위기였죠. 네, 그래서 12월 FOMC에서는 지금 50bp 전망이 아직은 제일 많고 그리고 기준금리 상단이 이번에 50bp 올리면 4.5가 되죠. 네.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25bp씩 3번에서 한 4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지금 현재 컨센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괜찮더라고요. 소재주들, 뭐 장비주들, 좋았습니다, 오늘. 네, 다 좋은데 전일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7.8% 정도 네. 급등을 했었는데 뭐 테슬라가 오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았죠. 뭐 BYD에서 가격을 인상해서 중국 시장이 아직은 괜찮네, 수요가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했고 그리고 한국 시장과 엮어서는 어저께 그 장 끝나고 기가팩토리를 한국의 최우선으로 짓겠다고는 이미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담팀을 꾸려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진짜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유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게 만들었던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기가팩토리 한국에 유치되면 꽤 낙수 효과가 클 텐데 진짜 다른 경쟁 국가들을 물리치고 한국에서 기가팩토리가 될까요? 일단 소재나 광물 확보 차원에서는 네. 우리나라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뭐 인도나 뭐 캐나다 이런 쪽도 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쪽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좀 신뢰도가 좀 요즘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야 뭐 편하게 말하시는 분이니까 뭐 적절하게 알아들어야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 말을 뒤집은 적은 꽤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주식 팔고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팔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뭐 그때 당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맡기면 또 상황에 맞게 적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최근에 LG화학이 그 북미의 증설 발표를 했을 때 다 같이 좀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북미 쪽에는 양극재 공급 과잉 우려가 조금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좀 다른 양극재 이제 경쟁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증권에서 코멘트하기로는 26년까지 북미 양극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커질 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정도의 증설 발표들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네. 좀 의견을 내고 있네요. 그래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다. 여전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무섭지 않나? 그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그렇죠. 지금 뭐 역사상 고점 정도죠.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뭐 너덜너덜해진 주식들도 많은데 이제부터는 막 수익률이 너덜너덜한 주식이라다 좀 쟤네 지금 잘 오르는 애들하고 비교해도 너덜너덜해진 주식이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위에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도 몇 종목 봤는데 좀 심하더라고요. 심한 주식들이 너무 많아. 네. 근데 실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실적을 트래킹하는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적 업사이드가 지금 큰 섹터가 2차 전지가 굉장히 거의 뭐 유일무이하지 않나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건 맞지만 비싸긴 하죠.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같은 입장은 다치는데 안 가야 되니까 잘 못 가는 거고 그럼 뭐 수익을 많이 내시면 축하드리는 거고 뭐 우리는 스트라이크 들어와도 싱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어요. 저희는. 예, 그래서 굳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최근에 조금 2차 전지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조금 떨어지면서 LNF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24년도 기준으로 PER 계산해 봤을 때 한 14배 정도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약간 24년도까지 끌어온 것도 조금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예, 하여튼 많이 끌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한 4, 5년 이건 4, 5년 땡겼다. 5년 정도 땡겼다 하면서 하여튼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걸로 욕 진짜 직사적으로 하는데 진짜. 네. 네, 그리고 게임주들도 오늘 좀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이 게임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22일에 중국 게임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했었잖아요. 이게 좀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이슈가 한번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게임을 아편에다가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금토일에 한해서 월화수목은 게임도 못 합니다. 접속을 막아놓고 금토일도 하루 1시간 정도로 규제를 했었죠. 그리고 네. 게임 판호 발급도 당분간 멈췄었고 그리고 최근에서야 조금씩 이제 해제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는 이 중국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육성을 하자 이런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판호 발급 사례도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말에 저희가 대담 프로그램 하나 나갈 게 유진의 허지환 이사님과의 대담이 있습니다.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는 안목을 좀 제공해 주었고요. 허지환 이사님의 그 내공을 제대로 드러낸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잖아요. 그분 3년 전부터. 근데 역대 그분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이번이. 네, 그래서 참 그런 그 내공을 끄집어냈다는데 뿌듯함을 느끼면서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중국 주식에서 물리신 분들은 필시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D 시청. 네네. 예. 네, 그리고 OCI가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인적 분할을 어제 결정을 했고 공시를 냈는데요. 존속회사는 이제 OCI 홀딩스가 됩니다. 지주사 체제로 가고 자회사를 통해서 뭐 말레이시아의 태양광명, 폴리실리콘 이게 사실 시장에서 제일 주목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쪽 부분을 담당을 하고 신설 회사는 베이지 케미컬, 뭐 카본 케미컬, 반도체 케미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현대차증권 코멘트에 따르면 이 신설 회사가 맡게 되는 이 사업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지 않는 쪽이라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신설 사업으로 이렇게 신설 사업 회사가
회사가 시작을 하면 시장의 평가를 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히든 밸류가 좀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으로 좀 리포트를 끼쳤고,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변동이 되지 않고 분할 이후의 선택권이 대주주한테 소액주주한테 동일하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주주가치 훼손 여지가 없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코멘트가 달리더라고요. 아, 근데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인적 분할, 물적 분할도 나쁘지만 인적 분할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이게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해주는 조치라기보다는 아닌다 다를까 이 OCI의 대주주 지분율을 보니까 22% 너무 낮습니다. 네.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적 분할이잖아요. 네, 지배력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거 사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오늘도 저기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세경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팔았어요. 근데 오늘 거의 막 상한가 가더라고 중간에 거의. 근데 13,000원과 12,000원짜리였거든. 그 오르기 전에. 근데 얼마에 팔았는지 알아요? 지분 20%를 주당 얼마요? 33,000원에 팔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짜리였는데요? 지금 12,000원, 오늘 아침에 12,000원인가 13,000원 했어요. 그거를 33,000원에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800억을 받았어. 네. 먹고 튀는 거지 뭐. 응? 대충 800억, 아이씨 평생 먹고 살네. 자식 때까지 먹고 살겠는 건. 아니 그럼 개인들은 뭐가 되냐고. 개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슈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슈야. 대주주가 바뀌는데 미국처럼 이번에 저 테슬라 그 어떻게 됐습니까? 머스크 트위터 상폐됐잖아요. 다 사주고 상폐했어요. 네. 다 사주고. 이게 뭡니까? 그 33,000원 가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인수하는 회사는 그거 영업권 다 털어야 내야 되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도 정비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답답해. 뭐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뭐 거버넌스가 이런 개선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미국은 한번 인수를 해주면 소액주주 지분까지 다 같은 가격에 사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했던 사례도 뭐 그랬었고, 근데 한국은 전혀 그런 일이 이거는 없죠. 지금 먹튀지. 뭐야 이게 도대체. 사실 사업을 하기 힘들죠. 어렵고 힘드니까 대주주는 하다 이게 잘 진전이 없으면 힘들어 이러네. 저희한테 파세요. 이러면은 귀가 솔깃한데 뭐 어떻게 팔아? 2배 드릴게요. 근데 이번엔 3배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못 팔아? 아유 신난다 이거 팔지. 안타깝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22%니까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 대주주는 OCI 사업회사, OCI 홀딩스 둘 다 22%씩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홀딩스만 지배하면 되니까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을 팔고 홀딩스로 현물 출자를 하고 홀딩스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2%보다 훨씬 더 높은 지분율을 홀딩스 지분을 이제 대주주는 갖게 되겠죠. 자회사 쪽에 조금 매출 더 밀어줘가지고 값어치를 높인 다음에 나중에 교환을 하면 훨씬 많은 주식을 갖고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홀딩스 입장에서도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공개 매수 청구를 하겠죠. 네. 그리고 그 개인 주주들한테 홀딩스 주식을 주고 사업회사 지분을 사오면 뭐 대주주한테도 주식 받고 소액주주 것도 매수 청구해서 받고 그러면은 뭐 홀딩스의 사업회사 지분율도 강화되고 지배력도 네. 강화되고 대주주의 홀딩스 지배력도 강화되고 네. 지금은 뭐 OCI 지분 대주주가 22%밖에 없지만 인적 분할 이후에는 훨씬 더 지배력이 공고화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인적 분할을 네. 활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쪼갰다 붙였다 막 이런 회사들 있어요. 그쵸. 미치고 한장해 정말. 과연 뭐 히든 밸류를 부각시켜 줘가지고 뭐 다 같이 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인지 오늘 OCI가 시초에는 뭐 6%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6%로 끝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존이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극장에 개봉할 영화를 연간 한 12편에서 15편 정도 제작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국내 CGV 뭐 콘텐츠를 중앙 여기도 메가박스 갖고 있죠. 이런 회사들이 오늘 주가가 10% 7%씩 상승한 이유가 아마 요거 같고요. 자회사 아마존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올해 85억 달러 정도 투자해서 영화 스튜디오 MGM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극장 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네마크 홀딩스, 여기도 극장을 전 세계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12% 올랐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요거는 밈 주식으로 유명하죠. 4% 정도 급등을 해서 오늘 뭐 CGV 오른 것도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근데 뭐 본질 가치로 보면은 큰 이게 있을까요? 매년 10억 달러 투자해서 극장 개봉 영화 연간 12편 정도 제작을 한다. 그러면 정말 히트작이 여기서 나온다면 뭐 국내 영화 CGV도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OTT한테 많이 고객들을 좀 뺏겨 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분위기가 약간 이제 드디어 컨택이 오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진짜 컨택이 오고 있다. 아, 참 너무 늦게 오네요. 원래 항상 생각보다 늦게 와요. 그래서 주식사면 항상 1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렇죠. 아우 정말 간장 녹는 일이죠. 네. 근데 느낌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런 느낌을 진하게 받습니다. 그래요. 여기 한번 대담을 오셨던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도 이제 항상 내가 사기만 하면 꼭 마이너스 30% 갔다가 그 다음에 오른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DP. 네, 네. 네. 뭐 그렇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최소 30% 아니 평균 30% 이상 빠졌대요. 평균. 네. 50% 이상 빠질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래도 그 뒤에 올랐으니까. 그거를 이제 들고 있는 거지. 내가 사면 빠진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더 물타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견뎌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먹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그냥 뭐 일반인들이 참고하기 좋은 스타일이다 봅니다. 저는. 뭐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엉덩이가 좀 돈을 벌어주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말 싸진 종목들이 많더라고.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악재들이 일부가 거쳤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끝이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빠지는 과정이니까 안 보였는데 이제 뭔가 좀 안개가 거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보니까 참 진짜 싸네 종목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한국 주식만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인프라나 뭐 가스, 원유, 이런 금은 이런 관련된 ETF 투자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새로운 제도가 사실 옛날부터 공시를 해왔는데 이번에 한국결제원이 공시를 했습니다. 한 200개 정도 미국 주식을 선정을 해서 매도를 하면 손익을 상관없이 무조건 10% 과세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매도세 관련된 매도세나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원래 돈을 벌면은 번 거에 대해서 22% 양도과세를 하잖아요. 양도세를 과세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손실 보고 팔아도 판금액의 10%를 떼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각 증권사마다 전부 다 공지를 때리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 대상들은 이렇게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 장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사실 끝이 아닙니다. 한 200개 정도 종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제 뭐 시티에서 공지를 했나 봐요. 이걸 추려서 각 증권사한테 공지를 해줬는데 그 증권사도 우리 증권사에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종목만 공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목록만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 증권사 이제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공지를 보시고 혹시 이게 있으시다면 내년부터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팔라라고 증권사들이 지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네. 거래대금이 10%를 떼가는 어마무시한 양인데. 그렇죠. 사실 뭐 외국 자본이 우리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지 말라 이런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좀 극악무도한 과세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너스 10% 났는데 거기서 팔았는데 10%를 또 떼가면은 거의 마이너스 20% 가깝잖아요.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정리를 하시는 거를 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벌었다면 요 10%도 떼고 양도세도 또 뗍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네 거래를. 그렇죠. 거의. 네, 외국 자본은 우리 인프라 투자는 하지 말라. 저거는 미국 사람은 아니고 외국 사람들한테. 네, 맞습니다. 그 쓸데없이 건드리지 마라.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쪽집게님이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 시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저는 미국 시장 정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질의응답으로 내일 아침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